학부생 여러분, 전자기학 수업 들으면서 진짜 머리 아프셨죠? 그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이고 헷갈리는 개념, 바로 전기 포텐셜입니다. 근데 이걸 수식으로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언덕과 계곡, 그리고 중력이라는 아주 친숙한 지형도로 싹 바꿔서 아주 쉽게 매핑해 드릴 겁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그림부터 보시죠. 양전하랑 음전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이 전하들 주변의 텅 빈 공간을 단순한 진공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이걸 3차원 지형도로 상상해 보는 거죠. 네, 맞아요. 마치 등고선이 빽빽하게 그려진 산의 입체 지도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기 지형도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중력과의 평행 이론, 위로 떨어지는 풍선의 역설을 지나 교재에 나오는 수학이 어떻게 3차원 지형도로 변하는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등전위면의 규칙과 이 보이지 않는 지도를 활용한 실제 기술들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형도 비유가 왜 완벽한지 중력과 전기의 평행 이론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중력을 느끼는 걸 전기장에 그대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무거운 바위가 산 꼭대기에서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 너무 당연하죠. 양전하도 정확히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연스럽게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반 물리 교재에서 달달 외웠던 에너지 보존 법칙, 그게 전기장에서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시험 볼 때 엄청 틀리는 부분이죠. 바로 전기 위치 에너지와 전위, 즉 전기 포텐셜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줄 단위로 쓰는 에너지는 실제로 그 공간에 굴러갈 바위, 그러니까 시험 전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에요. 반면에 볼트 단위로 쓰는 전위는요, 전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공간 자체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높낮이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전위는 맵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바로 위로 떨어지는 풍선의 역설입니다. 음전하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중력에는 질량이 한 종류밖에 없지만 전하는 양과 두 종류잖아요. 부호 때문에 엄청 헷갈리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양전하는 방금 말한 대로 산피탈을 굴러 내려가는 바위입니다. 그런데 음전하는 놀랍게도 헬륨 풍선처럼 행동해요. 포텐셜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오히려 위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음전하를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억지로 끌어내려면 마치 물속으로 풍선을 꾹꾹 눌러 넣는 것처럼 외부에서 이 일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지형을 이리저리 이동하는 아주 작은 풍선들, 그러니까 전자들의 에너지를 측정할 때 줄을 쓰면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전자볼트라는 아주 기가 막힌 단위를 씁니다. 원자 수준의 미시세계에 딱 맞는 짜임새이죠. 쉽게 말해서 전자 하나가 딱 1볼트짜리 언덕을 굴러가거나 떠오를 때 얻는 에너지, 그게 바로 1전자볼트입니다. 심플하죠? 자, 이제 교재의 수식들이 이 3D 지형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전자기학책 표면 항상 나오는 이 공식, V는 키 Q분의 R. 이거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이 수식은 사실 3차원 기하학을 그려내는 완벽한 설계도거든요. 양전하는 거리의 반비례해서 쫙 솟아오르는 가파른 산봉우리를 만들고요. 반대로 음전하는 아래로 끝없이 뚫려있는 깊은 싱크홀을 만들어냅니다. 수식이 바로 지형의 모양 그 자체인 거죠. 게다가 진짜 다행인 건 전기 포텐셜이 방향에 있는 벡터가 아니라 단순한 스칼라, 즉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전하가 여러 개 널려 있을 때 전체 지형이 어떻게 될지 알아내는 건 믿을 수 없을 만큼 쉽습니다. 복잡하게 벡터 방향 따질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산의 높이랑 계곡의 깊이를 산수하듯이 쓱 더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중첩의 원리입니다. 너무 편하지 않나요?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형의 규칙, 바로 등전유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고선 볼 줄 아시죠? 지도에서 같은 높이를 연결한 선,
즉, 이 등전 위 면을 따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전혀 소모되지 않겠죠.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한 일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등전 위선을 따라 걷다 보면 전기장 선들과 무조건 정확하게 90도 직각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평형 상태에 있는 금속 같은 도체는 그 표면 전체가 그냥 거대한 하나의 평평한 등전이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지형도를 인류가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현대 기술의 탄생을 살펴볼까요? 만약 두 개의 평행한 금속판 사이에 인위적으로 전위차, 즉 경사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거대한 가상의 미끄럼틀이 생기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에 꽂힌 입자 가속기나 예전에 쓰던 뚱뚱한 브라운관 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전위철을 이용해서 입자를 미끄럼틀에서 끊임없이 추락시키고 엄청난 속도로 가속하는 원리를 쓴 장치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매일 쓰는 복사기나 레이저 프린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프린터 내부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드럼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언덕들을 임시로 쫙 조각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전하를 띠는 잉크 가루, 즉 토너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음전하는 헬륨 풍선 같다고 했죠. 이 가루들이 양의 포텐셜 봉우리로 확 솟아오르면서 찰싹 달라붙게 되고 그게 종이에 찍혀서 우리가 보는 글자와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거대한 공장 굴뚝에서도 이 지형도가 쓰입니다. 전기 집진기라는 장치는 굴뚝을 통과하는 더러운 먼지 입자에 억지로 음전하를 씌워버려요. 그런 다음 굴뚝 바깥쪽 벽면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위를 걸어줍니다. 그럼 이 음전하 먼지들이 풍선처럼 높은 전위 쪽으로 강력하게 끌려가서 벽에 달라붙겠죠?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지형도 덕분에 굴뚝에서 나오는 재와 먼지의 90% 이상을 대기로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낚아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교재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그 복잡한 방정식들이 사실은 물리적인 산과 계곡을 나타내는 아주 직관적인 지도라는 걸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헷갈리던 위치 에너지와 전위의 개념도 완전히 분리해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기의 지형을 여러분 마음대로 주무르고 구부리고 왜곡해서 새로운 모형으로 빚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놀라운 혁신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지도를 읽어내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